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6월 2일입니다. 오전 10시 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기로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정부에서 그동안에 수도 없이 외쳐왔던 CVID는 어떻게 되느냐? CVID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를 요약한 말입니다. CVID. 이것은 부시 행정부 때 북한과 상대하는 대원칙으로 정한 것입니다. 육자 회담을 하면서 CVID를 해야 된다는 방침을 정했고, 그것을 그 뒤의 미국 정부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에 따라서 2005년입니다. 벌써 13년이 지났군요. 2005년 9월 19일 날 육자회담에서 완전한 핵 폐기를 문서로서 약속을 했습니다. 2009년 9월 19일 회담에서는 한반도의 비핵화 이런 애매한 표현 쓰지 않고 북한이 완전한 핵 폐기를 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다른 나라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체제를 보장한다는 이야기가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합의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것을 지키지 않고 1년 뒤에 핵실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서 회담에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의 기준은 2005년 9.19 합의를 넘어서는 합의가 나오느냐 아니냐인데, 그것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된 이유는 사정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첫째, 북한이 이미 핵폭탄 수십 개를 가지고, 그리고 미사일을 가지고 핵을 실전 배치한 상황, 핵무기 실전 배치 상황이므로 아직 핵실험을 하지 않았던 2005년 상황과는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동시에 중국이 그 사이에 국력이 너무나 강대해져 가지고 이제는 경제 규모에서 미국보다 더 커지고 점점 더 격차가 커지면서 앞으로 한 20, 30년 뒤에는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의 3배나 됩니다. 중국의 강대함, 그리고 세 번째는 대한민국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다는 것이죠. 이 세 개가 연결됨으로써 김정은이가 오히려 김정일보다 더 강한 입장에서 트럼프를 만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CVID가 과연 관철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가 이번 회담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인데, 트럼프가 매우 불리하게 됐는데, 불리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유일한 압박카드인 제재를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던 사실입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는 맥시멈 프레셔란 말 쓰지 않겠다, 최대한의 압박이란 말을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주변국에 주는 신호는 분명합니다. 이제 대북 제재 끝났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북한을 돕게 될 것입니다. 대북 제재의 90%를 담당했던 것이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협조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는데 중국이 완전히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 것은,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업자득입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호언장담만 할 뿐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실력이 부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관계의 본질, 특히 북한 핵 협상의 전 과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전문가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말만 큰 소리 치지만은 막상 협상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실력입니다. 잘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잘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더구나 협상 국면에 들어가면 잘 아는 사람이 유리해집니다. 김계관은 수십 년 동안 남북 관계 그리고 특히 핵 문제만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번에는 트럼프를 갖고 논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김계관한테 넘어간 사람이 바로 부시 행정부였습니다. 라이스 국무장관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육자회담 대표 이런 사람들이 다 김계관에 농락당하고 말았습니다. 김계관에 트럼프가 또 농락당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CVID를 그나마 계속 가져갈 수 있느냐 여부는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번 회담을 해봐야 합니다. 이 회담을 통해서 CVID가 끝나버렸다 한다면은 북한 핵 폐기는 불가능합니다. 북한은 핵 보유국 행세를 하면서 한반도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중국이 러시아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러시아, 중국, 북한 여기에 한국까지 가세를 하고 일본, 미국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해지느냐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해군력으로 말한다면은 미국과 일본을 합친 해군력이 압도적이죠. 그러나 그것은 지금이 그렇고 앞으로는 달라질 것입니다. 국방비도 결국은 경제력이 커지는 중국이 더 많이 쓰게 될 것입니다. 결국 군사력은 국방비가 결정합니다. 10년, 20년, 30년 뒤에 중국의 국방비 지출이 미국을 능가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정세가 역전되는 것이죠. 오늘 한반도의 게임은 기본적으로 남북한의 게임을 포함해서 중국과 미국의 대결 구도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대결 구도. 이것은 문명사적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이 대표하는 것은 대륙 문화권입니다. 전체주의 문화권입니다. 한자 문화권입니다. 유교 문화권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문화권입니다. 미국은 개인의 자유, 통상의 자유, 그리고 인권, 법치, 과학, 기술, 합리성을 대표하는 해양 문화권입니다. 이 두 문명권이 한반도에서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충돌하고 있어요. 6.25 때는 열전으로서 충돌했다면 지금은 외교전으로서 경제적으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역사가 다르죠. 미국은 200년 남짓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중국은 한 5,000년 되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외교에 관한 한 세계에서 가장 노하우가 깊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 사람들의 특징은 시간관념입니다. 중국 사람을 평할 때 유장하다는 평을 씁니다. 복수를 하더라도 3대에 걸쳐서 기다렸다가 복수를 하는, 우리는 단숨에 치고받고 해야 속이 풀리지만은 중국 사람들의 계산은 아주 긴 시간을 깔고 합니다. 단기 승부를 잘하는 서구 문화권, 특히 미국과는 이 게임의 논리가 다릅니다. 미국 사람들이 즐기는 체스와 중국의 바둑을 비교하면 되죠. 중국의 바둑은 한 20수 앞을 내다본다고 합니다. 체스는 한 7수. 바둑은 포위선멸을 주로 합니다. 포위선멸. 그러나 체스는 1대1로 붙어가지고 깨부수는 이런 결전을 좋아하죠. 중국 사람들의 스타일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릴 만한
국력이 있습니다. 중국은 기다릴 만한 인구가 있어요. 14억 인구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전략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미국과 중국의 대결에서 최종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는 아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이 사고방식이 단순해가지고 미국 편에 서면은 중국을 형편없는 존재로 몰아세우고, 또 중국 편에 선 사람은 미국을 격하하고 감정적으로 상황을 봅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국력이나 전략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우리의 입장을 확실하게 해양 문화권에 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을 알아야 합니다. 나쁜 사람이라도 좋은 점은 알아야 하고, 좋은 점이라도 나쁜 점은 알아야 한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이제 중국에 대한, 특히 한국의 우파 세력은 중국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보면은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할 때 세계 최대 강대국인 당나라의 힘을 빌렸지만 결국 당나라를 쫓아냈습니다.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강국의 최전성기에 있는 당나라 군대를 끌어들여서 백제고구려를 친 다음에 그 당나라가 신라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7년간의 대당 결전을 통해서 당나라 군대를 한반도에서 쫓아내고 한반도를 한민족의 보금자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가진 중국 사람들은 한국을 만만하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한족 왕조는 항상 한국과 친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조공을 받고 상당히 종주권을 가진 것처럼 행세했지만은 무력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원나라, 청나라 같은 북방민족이 정권을 잡으면 그때는 한국을 침범하기도 했습니다. 한족 중국 사람과 한민족 사이에는 오래된 친선관계가 있었습니다. 다만 6.25 때 모택동이가 남침한 것이 그 1000년 동안의 신뢰관계를, 친선관계를 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깔고 우리는 중국을 일방적으로 미워해서도, 일방적으로 두려워해서도, 그리고 야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주체성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진실에 기초해야 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의 대결에서 우리가 한미동맹이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있는 한, 더구나 한미일 동맹이죠. 일본이 있으니까. 있는 한 아무리 중국세가 득세하더라도 우리는 한국인의 독립성과 자유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이죠.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면은 자동적으로 북한 앞에서, 중국 앞에서, 러시아 앞에서 얕보이게 됩니다. 중국이 문재인 정권을 대할 때 그 뒤에 미국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미국이 없어졌다, 일본과는 사이가 나쁘다, 그럼 외톨이가 되는 겁니다. 외톨이가 되는 한국을 두려워할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은 지금 핵무장한 나라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핵무장한 사나운 나라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든든한 후원자가 있어야 됩니다. 든든한 동맹국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미국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중국과 원수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경제적 협력 관계는 한국과 중국 사이가 더 돈독합니다. 이렇게 숙명적으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줄타기를 하다가 떨어지지 않으려면은, 떨어지더라도 다치지 않는 매트리스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 매트리스가 뭐냐? 바로 한미동맹이죠. 한미동맹. 한미동맹은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나온다든지 한국의 어떤 대통령이 나온다든지 해서 이게 크게 성격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people to people의 관계고 무엇보다도 가치동맹입니다. 가치동맹. 자유, 진실, 정의를 사랑하는 세계의 자유를 위하는 자유인의 동맹입니다. 자유인의 동맹입니다. 자유입니다. 핵심 가치는 자유라는 가치동맹입니다. 한미동맹은 자유동맹입니다. 자유동맹. 그러나 이 자유는 용감한 사람들만이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수십만의 국군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미군 5만 4천 명을 포함해서. 이 자유의 가치동맹을 지켜내는 것은 대한민국 정권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입니다. 국민. 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입니다. 국민이고 개인입니다. 개인. 개인이 중요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개인의 존엄성을 국가만큼 중요하게 여깁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나로 돌아옵니다. 개인. 나는 뭘 할 거냐? 나는 뭘 할 거냐? 이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 순간 뭘 할 거냐? 나의 운명은 누구한테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미국한테도 맡길 수 없습니다.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나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것이 나라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이 어려운 순간 트럼프 대통령을 믿고 있다가 배신을 당한 오늘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밖에 없다. 우리가 지켜야 한다. 우리밖에 없다. 그럼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할 것이냐를 생각하는 주말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